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모듈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듈로 선택된 것들은 make z 이미지 할 때는 컴파일이 안 돼요. 왜? 컴파일이 된다는 얘기는 이 z 이미지라고 하는 커널 이미지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M이라고 해서 모듈로 찍어 놓은 것들은 컴파일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M으로 찍어 놓은 게 좀 많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프린터도 써야 되고 블루투스 써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M 해놓은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나중에 커널 컴파일한 이후에 일괄적으로 컴파일하는 명령이 뭐냐면 그게 make 모듈스예요. 그래서 이 명령이 요 모듈로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컴파일하는 명령어예요. 그게 지금 우리는 여기에 쓰여진 거죠? 아이고. 읍스 어딨지? make 맨 끝에 있는 모듈스. 맞아요. 커널 소스 디렉토리 가서 make 모듈스를 수행시키면 어차피 우리도 모듈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모듈로 컴파일할 때는 make 모듈스. 내 디렉토리가 아니라 커널의 디렉토리로 옮겨가서 컴파일해요. 다만 결과만 내 디렉토리에 남아있을 뿐이지 컴파일되는 위치는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2.6이고요. 그 다음에 2.4와 2.6의 달라진 점은 예를 들어서 오픈이라고 하는 건 디바이스를 처음에 초기화할 때 사용됩니다. 그 초기화할 때 2.4 때는 누가 이 디바이스를 한 번씩 쓰려고 열었는지 그 유즈 카운트라고 하는 카운트 횟수를 인크리즈먼트를 하거나 디크리즈먼트를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했는데 커널 2.6으로 올라가면서부터 그 리눅스 커널도 선점 기능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리얼타임 성격이. 그래서 그런 카운트 횟수를 커널 소스가 직접 관리하게 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 맨 왼쪽에 있는 거, 맨 밑에 있는 건 왼쪽 편들이 바로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이 호출하는 함수의 이름. 오른쪽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호출된 함수에 의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1:1 대응 함수예요. 가령 어플리케이션에서 내가 해당되는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쓰고 싶어요. 그럼 write 함수를 호출하죠. 그럼 아까 제가 리눅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터럽트 벡터든 뭐든 아무튼 그 과정을 쭉 겪어가지고 이 녀석과 1:1로 대응되는 함수가 시스템 콜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시스템 콜 함수가 먼저 호출이 돼요. 맞아요? 시스템 콜 함수는 여기에요. 아직 디바이스 드라이버 안 갔죠? 맞아요? 그래서 시스템 콜 함수가 1:1로 대응돼서 실행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이 시스템 콜 함수의 요 인자값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파일의 iNode라고 하는 이 파일이 어떤 거를 이제 지칭하고 있는지 파일의 어떤 특성 정보가 들어가는데 이 특성을 보고 일반 파일인지 디바이스인지 네트워크인지를 구분해서 결과적으로 누구랑 쫓아가느냐?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있는 write 함수가 호출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럴 때 아까 우리가 요게 그거예요. 이게 어플리케이션 함수들. 그 다음에 중간에 시스템 콜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함수들을 1:1로 이렇게 매칭시켜 둔 거예요. 그게 2.4와 2.6이 약간 형태가 다르죠? 그러나 2.6은 커널은 유일하게, 그러니까 리눅스는 유일하게 소스가 오픈되다 보니까 하위 버전과 상위 버전 간의 호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윈도우즈 C 가지고 개발하는데 C 4.0이 나왔을 때 프로젝트 용역을 맡아서 어플리케이션을 짰어요. 단 3개월에 짰는데 그 3개월 사이에 4.0에서 4.1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4.0에서 4.1이니까 사실은 이거 돌아가겠지 하고 돌렸는데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멀티미디어 쪽 다이렉트X 관련된 쪽이었는데 윈도우즈는 하이 버전과 상위 버전의 호환성이 극히 낮아요. 근데 리눅스는 계속 오픈된 형태에서 발전되어 온 소스죠. 심지어 커널 2.2에서 도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워닝은 뜨지만 동작하는 데 문제 없을 정도로 호환성이 높은 게 리눅스밖에 없어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함수의 사용법은 잘못 쓰면 에러가 나지만 요 부분은 그대로 써도 워닝 메시지는 뜨는데 컴파일은 잘 되고 동작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동작하는 구조 사실 요것만 알면 사실은 나머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요 점선이 바로 유저 레벨과 커널 레벨을 구분시킨 거죠. 맞아요? 네. 일단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디바이스를 쓰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커널 모듈과 달리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공부할 때에는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쓰지 않는 제품에 네트워크 카드를 꽂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공부할 때는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쌍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동되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 디바이스를 제어하겠다라고 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우리가 뭔가 구현을 할 거고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누군가한테 등록해야 되냐면 리눅스 커널인 OS한테 제일 먼저 등록부터 해야 돼요. 왜 등록을 하느냐? 어플리케이션이 이 디바이스 쓰겠다라고 OS한테 요청을 했을 때 OS가 지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지 밑에 자기한테 등록한 것들 중에 저 디바이스 제어하겠다 하고 나한테 신청한 녀석이 없으면 에러를 뿌리는 거예요. 아, 디바이스 드라이버 없다. 나파운드 같은 거.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미리 등록을 시켜놔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등록을 시켜요.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절대로 리눅스 커널한테 무언가 직접적인 요청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등록할 때 외에는 뭐든 요청 못한다 그랬어요. 디바이스는 누구랑 관련되어 있느냐?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랑 관련되어 있죠? 그죠? 즉 어플리케이션이 디바이스를 직접 접근하려면 결국 이 녀석과 연관되어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접근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얘를 접근 못하는데 얘를 쓰고 싶겠다고 OS한테 요청해야 돼요. 방법이 없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요청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리눅스에는 뭘 만들어주느냐? 디바이스 노드라고 하는 디바이스 파일이라는 걸 제공을 해요. 우리 포인터 변수가 있을 때 보면 내가 포인터 변수에 어떤 값을 써요. 그러면 실제 그 포인터 변수 값이 바뀌는 게 아니라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던 주소 값이 바뀌는 거죠. 주소 안에 있는 값이. 맞아요? 그게 포인터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이 디바이스에 직접 접근이 못하니까 디바이스를 가리키고 있는 디바이스 파일, 디바이스에 대한 어찌 보면 포인터 같은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 파일을 리눅스에서는 제공을 해요. 왜냐면 파일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파일을 디바이스 파일이라고 하고 디바이스 노드라고 하는 별도의 이름을 쓰며 이 디바이스 파일을 만들 때에는